안철수의 중요한 지금까지의 정치적인 선택들, 대체로는 실패작이 더 많았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후보 단일화 때 그랬고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창당 추진했었던 것, 그리고 민주당과 합당했었던 것, 모두가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과연 이번 선택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물론 맡아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또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야당 의원, 황교안 의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직접 저희가 들어보기 위해서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 의원님은 안철수 전 대표의 이 선택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전 말이에요. 왜 문재인 대표 자신이 이걸 맞지 않나 모르겠어요. 네. 이번 문제의 시작과 끝이 거의 문재인 대표 혼자 스스로입니다. 네. 또 혁신을 해낼 수 있는 가장 큰 결정권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문 대표 자신입니다. 네. 문 대표 자신이 혁신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고 꼭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면 그 기구의 책임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겁니다. 예. 아니, 황 의원님을 비롯한 비주류에서 비노에서 다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고 하니까 문재인 대표가 더 이상 리더십을 이 문제에선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 카드 꺼낸 거 아닙니까? 이제 물러나라는 것보다도 네. 우선은 이렇게 당이 굴러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겁니다. 이제 책임을 지라는 것에도 뭐 당장 물러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재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네. 근데 혁신 기구를 자꾸만 만들어서 그 누군가에게 제3자의 걸 맡기고 위임해서 그 사람에게 얼마나 정권을 주어서 그 사람이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또다시 문재인 대표의 결재가 남아있을 거예요. 예. 그런 거를 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나. 예. 당장의 이 위기 국면을 뭐 잘 모면해 가고 진정해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짚어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카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 어차피 결국 위에는 문 대표가 있으니까. 뭐 잘했다기보다는 그분 나름의 이제 판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뭐 저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납득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문 대표가 맡아서 혁신을 하든지 책임지든지 해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이번에 이런 그 민주당의 어느 언론에서는 이 점입 가경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네. 이런 그 내용과 갈등과 분열은 4.29 재보선의 참패만이 그 원인이 아닙니다. 네. 4.29 재보궐선거 이후에 문 대표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그것을 가중시키고 증폭시켰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아쉬운 게 4월 29일 날 우리가 유례없는 참패를 한 거 아니에요? 예. 우선 네 군데가 다 졌고 그리고 또 대형 이른바 호재가 있었잖아요. 예.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졌고 그다음에 세 군데는 늘 야당이 해오던 야당의 텃밭이었습니다. 거기서 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더구나 광주 서구 을에서 최대의 참패를 한 겁니다. 23%의 차이로 저희가 참담한 패배를 겪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 자체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튿날 아침 10시에 문재인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 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다시 시작하겠다. 예. 라고 한 거였어요. 예. 자, 황 의원님. 그 말씀 이제 그 전부터 반복된 얘기니까요. 네. 자, 그래서요. 그러면 이번에 안철수 전 대표하고 함께 거론됐었던 그 조국 교수도 혁신위원장 거론됐었는데 황 의원님 어쨌건 혁신위원장 필요 없다는 입장이신 거고 조국 교수가 이른바 혁신안을 몇 가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현역 의원들 절반 가까이 물갈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4선 이상은 용퇴해야 된다.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그 조국 교수의 꼭 그 안이 아니래도 저희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뭐 두 말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뭐 꼭 그 수학적으로 기계적으로 뭐 50%다 48%하고 선을 그을 수는 없는 거지만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혁신위원장이라는 것을 만약 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조국 교수가 뭐 어떤 형태로 거론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 자리에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말하면 저희 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과거의 운동권적이고 진보적이고 그리고 여야 관계를 적대 노선, 적대 관계로 파악하는 이런 어떤 세력 또는 그런 움직임과 문화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가 이제 국민들부터 불신임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력과는 조금 다른 뭔가 좀 더 국민 대중의 정서와 부합하는 그런 중도 개혁적인 세력들이 좀 중심적인 위치를 가지고 가야 되고 문재인 대표도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취임 초에는 그런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교수가 그런 성향과 방향의 인물이신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거라. 그러면 혁신위원장이 꼭 필요하다면 혹시 추천하고 싶으시거나 이런 정도 인물이면은 당내외 막론하고요 괜찮겠다 저는 그런 아까 사람이 말씀했던 있습니까? 것처럼 문 대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 대표가 스스로 해야 된다. 당연히 꼭 그 기구가 없더라도 문 대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황 의원님 지역구가 전남 강진 영암이고요. 지금 전남 도당위원장 맡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 5.18 기념식 끝난 다음에 호남 의원들 그 회합을 주동하셨던 것으로 들었고요.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호남 민심이 지금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또 당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렇더라고요. 5월 18일 날 마침 5월 18일 날 그 광주에서 나오는 이제 유력 한 일간지에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호남 지역의 여론. 그런데 34%가 문재인 대표의 사퇴에 대해서 찬성. 그다음에 24%가 반대. 뭐 되게 그 정도로 나왔는데 여론조사는 뭐 제가 느끼는 것은 그보다 좀 더 책임론이 강하지만 어쨌든 객관적 여론조사는 그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이 호남 민심의 지금 현황인 것 같습니다. 지역구에서 주민들 만나면은 무슨 얘기들 하십니까? 좀 생생한 목소리들 어떤 게 있나요? 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당의 이른바 저는 이제 참 친노 비노라는 표현을 좀 거북살스러워하는 편인데 어쨌든 이 운동권 진보 또 뭐 이른바 좌파라는 이런 거 당신들 그렇게 해서는 기회 없다 하는 얘기 많이 듣고 또 하나는 저희들 모두를 다 싸잡아서 너희들 정말 왜 당신들이 이러느냐 이래가지고 다음 총선 대선 기약하고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와 질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황 의원님이 비노시라서 그런 얘기만 잘 들리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마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제 성향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제 제 앞에서 바로 저한테 반대된 얘기를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서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황 의원님 마지막으로 짧게요. 오늘 정청래 의원 징계 문제 결론을 당에서 못 내렸다고 하던데 황 의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지금 정청래 최고가 최고위원회 출석을 못하는 등의 직무정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그 징계를 내렸습니까? 정치적 징계를. 문재인 대표 자신이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비교적 정청래 의원을 가깝게 느끼고 옹호하는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 대표가 정청래 의원 그 막말 파문에 대해서 징계 수위를 정치적으로 이미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저는 문 대표가 최소한의 징계로 봤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황주홍 전남 도당위원장입니다. 황주홍 의원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